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검 기초 강의의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요,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면은 보통 수들을 계산하는 것만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수학에서 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요, 수학의 어떤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수의 체계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에서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수는요, 분명히 하나, 둘, 셋, 넷 하는 그러한 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요러한 수들을요, 자연스럽게 물건을 셀 때 나온 수들이다 해서요, 요러한 수를요, 자연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요 자연수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자연수들 중에서요, 요 2나 3이나 조금 더 써봐야 되겠죠? 5, 6, 7, 8, 9, 10, 11, 따다다, 요렇게 될 때, 여기 2, 3, 5, 7, 11, 요러한 수는요, 약수를요, 이게 두 개만 갖는 수예요. 약수라는 것은요,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게끔 딱 나눠 떨어뜨리는 수들을요, 약수라고 합니다. 요 10이라는 수는요, 무엇으로 나누면은요, 2나 5로 나누면은요, 나머지가 없겠죠. 2로 나눠도요, 나머지가 없고요. 5로 나눠도 나머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 10을요, 3으로 나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을요, 3으로 나누면은요, 3번 들어가죠? 그리고요, 3, 3에 9. 즉, 나머지가요, 1이 남습니다. 즉, 이렇게 나머지가 생기는 요러한 수 아니고요. 나머지가 없게끔 나누어주는 수들을요, 약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 2는요, 약수가요, 1이랑 2밖에 없어요.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겠죠? 또한 자기 자신으로 나눠도요, 1을요, 2로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한 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딱 나누어 떨어져요. 즉, 요 숫자 3도요, 약수를요, 1이랑 3만 가져요. 1로 나눴을 때는요, 나머지가 하나도 없는 게 당연하고, 자신으로 나눠도, 즉 3을요, 자신 3으로 나눠도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 없는 거예요. 즉, 요 수도 마찬가지예요. 약수가요, 1하고 자신입니다. 7도 마찬가지죠. 약수가요, 1하고 7이에요. 요 11도요, 약수가요, 1하고 11입니다. 즉, 약수가요, 두 개인 수들이 있어요. 1과 자기 자신, 즉 약수를요, 두 개 갖는 수들, 요 두 개라 함은 1과 자기 자신이고요. 이렇게 약수를요, 두 개 갖는 수들을요, 우리는요, 소수라고 부릅니다. 소수 하니까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소수 맞아요. 1.5 이러한 수 소수 맞죠? 소수예요. 그런데요, 소수의 또 다른 뜻은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약수 개수가 몇 개? 두 개인 수들을요, 소수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은 자연수에서요, 2, 3, 5, 7, 11, 드르르 이렇게 나가는 수들이요, 소수고요. 이러한 수들이 아닌 수, 4나 6이나 8이나 9나 10이나 12나 이러한 수들은요, 소수가 아닌 수, 합성수라고 부릅니다. 합성수는요, 소수가 아닌 수고요. 합성된 수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수들을요, 합성해서 만든 수가 합성수예요. 요거 아까 10이요. 10 아까 소수 아니었죠? 즉, 요 10은요, 무엇과 무엇이 합성된 거냐면은요, 2랑 5를 합성하면은, 즉 2, 5 하면은 10이 되거든요. 또한 여기 12라는 합성수도요, 어떻게 하면은 3, 4, 12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얘는 소수가 아니죠? 즉, 요 4는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2 곱하기 2로 쓸 수 있어요. 즉,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 합성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 그리고 1. 요렇게 세 수로 나눌 수 있겠네요. 요 1은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요 합성수가요, 요러한 합성수가 어떤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되는 요러한 거를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분해를 한 거죠. 10을요, 요렇게 2나 5로 쪼갠 거죠. 11을요, 이렇게 쪼갠 거니까 분해 맞는데,
어떤 분의 소수인수로 나누는 분해다 해서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자, 30을 소인수 분해하세요 라는 예가 있는데 한번 해보죠. 30을요 쪼개겠습니다. 무엇으로 쪼갠다? 소수들로 쪼갤 거예요. 먼저 얘를요 무엇으로 쪼개냐면요 2, 짝수니까 2 들어가죠? 2는요 소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소수이면서 유일한 짝수인수가 바로 2예요. 예, 나머지 소수들은요 다 홀수예요. 홀수. 요거 10은 아까 소수 아니었죠? 예, 다른 소수들은 다 홀수인데 2만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입니다. 자, 30 짝수니까요 2로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들어가죠? 15. 그리고요 요 15를요 또 소수로 나눠주세요. 어떤 소수가 들어갈까요? 3으로 나누면 5. 즉 이렇게 나눴을 때 맨 마지막에 뭐가 등장하면 소수가 등장하면 소인수분의 끝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요 줄줄줄 써주면은 바로 소인수분의 결과가 돼요. 30은 어떻게 쓸 수 있다?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20을 소인수분해 해보도록 할게요. 20은요 짝수니까 2로 먼저 나눌게요. 10, 또 짝수네 2로 또 나눌게요. 5, 즉 여기 이렇게 소수가 나오면 끝이고요. 20은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다? 2 곱하기 2 곱하기 5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같은 수가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써질 경우는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를요 2번 곱했다. 2에다가 위에다가 조그만 숫자를 하나 써주세요. 요 기호는요 2를 몇 번 곱했다? 2번 곱했다의 의미예요. 거기에다가 5를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즉 같은 숫자를요 여러 번 곱해야 할 때는 바로 이러한 모양 거듭제곱이라고 해요. 우리 제곱은요 여러 번 곱하는 거죠. 다시 곱한다는 의미인데 몇 번 거듭 다시 곱한다. 그러한 거는요 요렇게 위에다가 조그만 숫자를 써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냐면요 자연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자연수 하나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요 이번에는요 자연수 이제 2개씩 짝꿍을 지었을 때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하고요 10은요 10은요 2의 배수예요. 또한 2는요 10의 뭐다? 약수가 됩니다. 이러한 수들도 있지만 아무 관계가 아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3이랑 5 아니면은 3이랑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4랑 21 배수도 아니고요 약수도 아니에요. 즉 아무 관계도 아닌 이러한 수들을요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소의 말뜻은 아무 관계도 아닌 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수학에서의 서로소는요 최대 공약수가 요렇게 약속이 되고 있어요. 최대 공약수가 1인수. 네, 요 최대 공약수라는 얘기는요. 초등학교 수학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혹시 까먹지 않으셨죠? 예, 공약수들 중에서 공약수? 네, 약수들 중에서의 공통된 약수가 바로 공약수였죠. 즉, 이렇게 공통된 약수들 중에서 제일 큰 약수가 바로 최대 공약수예요. 이러한 최대 공약수가 1인수 1인 애들이 바로 서로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이랑요, 42의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하냐면요, 얘네들을요,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네, 2로 나누도록 할게요. 얘네 둘 다 짝수니까요, 2로 나누겠습니다. 2로 나누면은요, 몇 번 들어가죠? 14 들어가고요. 여기는요 21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나서 그렇죠 7의 배수니까요 또 7로 나눌 수 있습니다. 2번, 3번. 즉 얘네들이요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예요. 이렇게 서로소 관계가 나오면은요 끝 멈춰주시고요. 최대 공약수는요 요쪽에 있는 수만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최대 공약수는 무엇이다? 2 곱하기 7에서요 14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는요, 이러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28이랑 4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28이랑 42 각각을 소인수 분해하는 거예요. 28을요, 소인수 분해하면은 아까 저렇게 세로 세모로 계산했던 것처럼 사실은 계산해야 돼요. 드르륵 계산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7이 되고요. 42는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이 돼요. 네, 아니죠. 2의 2 곱하기 3 곱하기 7, 잘난 척 하다가 틀릴 뻔했습니다. 41을요,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6, 7에 40이죠? 그리고요, 2 곱하기 3 하면은 6이고요. 거기다가 7 하나 더 곱하니까 6, 7에 40이 맞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 구하는 중이냐면은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중인데, 이러한 소인수 분해된 모양을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대요. 공약수. 공통된 약수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공통된 인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가 공통으로 있죠. 그 중에서 얘는 2의 제곱이고요. 얘는 2예요. 자, 최대 공약수는요, 공통 중에서 작은 애를 써야 돼요. 즉, 2가 공통인데 2의 제곱이고요. 얘는 2예요. 즉, 작은 애 써주시고요. 공통, 3은요, 한쪽에만 있으니까 안 돼요. 7 공통이죠? 근데 똑같은 모양이죠? 즉, 공통으로 있는 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2 곱하기 7에서 14, 요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했죠? 이렇게 서로수가 나오면 멈추고요. 최소 공배수는요, 요렇게 니은 자로 해서 구했었죠? 최소 공배수. 2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3인데, 2가요, 2번 곱해지니까 2의 제곱에 3 곱하기 7,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 계산해서 써야 되겠죠? 여기에서도요, 최소 공배수도요, 요렇게 소인수 분해된 모양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 공배수는 공통 중에서 큰 거를 씁니다. 2의 제곱이 공통 중에서 큰 거 2의 제곱이고요. 7 공통이죠? 쓰고요. 최소 공배수는 하나라도 있으면 써야 됩니다. 3 하나 있죠? 요거 하나라도 있으면 써야 됩니다. 어떻죠? 똑같죠? 즉, 이렇게 소인수 분해된 모양을 가지고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금요,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냐면요, 자연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이 자연수는요,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수다? 하나, 둘, 셋, 넷, 물건을 셀 때 등장한 수라서요. 1부터 시작이 됩니다. 0은요, 자연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0이 포함되는 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건이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셀 때 등장한 게 자연수죠. 자, 그렇다면 물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0이 되겠죠. 여기는요,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이것보다 하나가 더 많아지면 1. 하나가 더 많으면은요, 2, 하나가 더 많으면은 3, 하나가 더 많으면은 4, 요러한 수, 여기에 여기 1에서부터요, 2, 3, 4, 요렇게 나가는 애가요, 바로 무엇이다? 자연수고요. 그리고요, 이거를요, 마치 여기 0이라는 거울에 비친 걸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렇다면은요, 수의 체계가 이쪽으로도 쫙 뭔가 있겠죠? 자, 여기는요, 1. 여기를요, 거울에 비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3, 4가 되는데, 그렇다면요, 얘는요, 거울 뒤편에 있는 수라는 표시로 앞에다가요, 이렇게 빼기에 부호를 붙여줍니다. 여기는요, 여기에 있는 수의 반대편, 거울에 비춰진 수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하고 이 뒤로도 더 있겠죠. 물건이 하나 있는 상태, 물건이 없는 상태, 그렇다면 물건이 하나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수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요,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얘네들을요, 다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네들을요, 정수라고 부릅니다. 수가요, 정확하게 하나 되는 수가 바로 정수죠.
그러면 이런 수 아닌 거 있죠? 분수나 소수 우리 알고 있죠? 네, 몇 점 몇, 2분의 3 이러한 수는요. 뭔가 수가 하나가 아닌 뭔가 쪼개어진 그런 수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가요 정수고요. 정수는요.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무엇으로? 0으로. 또 이쪽에 뭐 0의 오른편에 자연수로. 0의 왼편에는요. 네, 음의 정수. 정수는 정수인데 부호가요. 음의 정수. 이렇게 셋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요 자연수 부분도요. 음의 정수에 반대되는 의미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양의 정수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붙인 거에 반대의 개념으로요. 요 앞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부호를 붙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붙인다면은요. 플러스 부호를요. 생략한 걸로 보면은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요. 무엇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은요. 정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요. 초등학교 수학에서 많이 공부했죠? 지겹게 공부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바로 여기.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의 덧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정수의 덧셈에서도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덧셈 뭐 간단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덧셈에서도요. 떠들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러면은요. 한 2박 3일 걸릴 테니까 제가 간단한 원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자분들도 지금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뭐 기타 등등 배경 설명을 쫙 들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간이 부족하죠.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공부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요. 정수의 덧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정수의 덧셈이요. 누구누구를 더하는지 더하는 그 수들을요. 먼저 구분하는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같은 부호끼리 덧셈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호끼리 덧셈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즉 마이너스 2에다가요. 플러스 7을 더한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마이너스 2 두 개가 모자른 상태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준 거예요. 몇 개를? 7개를 더 준 거예요. 나는 두 개가 모자라. 두 개가 모자른데 누가 7개를 줬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두 개 빚 갚고 몇 개 저는 가질 수 있을까요? 5개 가질 수 있는 거죠. 요렇게 플러스 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요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덧셈인데 누구의 덧셈이다? 마이너스와 플러스, 즉 다른 부호끼리의 덧셈이에요. 다른 부호끼리의 덧셈은요. 그렇죠. 차예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는 거예요. 큰 숫자, 작은 숫자 빼니까요 5죠. 그리고요 여기에 붙은 부호는요 바로 요 큰 숫자의 부호를요 갖다가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요 정수에서 뿐만 아니라 분수의 덧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2분의 1에다가요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분수의 덧셈 동분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통분해야 돼요. 누가 더 크죠? 2분의 1이 더 커요. 2분의 1이 더 큽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은요 얼마냐면은요 6분의 1이에요. 그리고요 얘가 더 크다고 했죠? 큰 수의 부호를요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부호끼리의 덧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자, 나는요 두 개가 모자른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누가 빚을 하나 또 줬어. A씨. 난 두 개가 모자른데 거기다가 빚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렇다면 나는요 빚더미에 앉아야 되겠죠? 세 개가 모자른 상황이 될 거예요. 즉, 아이코 제가 거꾸로 썼죠. 여기가요 다른 부호고 하다 보니까 네 여기가 같은 부호죠. 이 같은 부호끼리의 덧셈은요 마이너스끼리의 덧셈은요 숫자끼리 더한 다음에 걔네들의 공통의 부호를요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플러스끼리의 덧셈은요 우리가 지겹도록 많이 했죠. 사실 숫자 앞에 붙은 플러스 부호는요 생략할 수 있다고요.
자연수에서의 플러스는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2 더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5. 이렇게 하면 쉽게 끝이 나겠죠? 이렇게 해서의 정수의 덧셈은요, 마무리 짓고요. 그렇다면 정수의 뺄셈 계산해야 되겠죠? 정수의 뺄셈은요, 무엇으로 바꿀 거냐면요, 덧셈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빼기가 등장하니까 빼기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겠죠? 어떤 수에서 얘를 빼는 걸로. 아니라면 어떤 수에서 빼는데 누구를 빼는 걸로? 마이너스 3을 빼는 걸로. 이런 거 가능하죠. 이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 있습니까?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없을 거예요. 즉, 빼는데 플러스를 빼는 경우, 빼는데 마이너스를 빼는 경우 요렇게 있어요. 자, 이때는요. 얘를요 플러스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가 등장하면 얘네들이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더하기 마이너스 3으로. 즉 어떤 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는 모습으로. 그렇다면요 우리 덧셈 방금 살펴봤으니까 할 수 있겠고, 이것처럼요 빼기로 등장할 때는요 얘네들을요 그냥 다 덧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이것도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 얘기하려면은 옛날 얘기부터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나란히 두 개가 나오면은요 플러스로 바꿔주시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등장하면 순서를 바꿔서 덧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요 우리 여기에 있는 거 몇 개 예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빼기인데 플러스를 빼고 있는 거죠. 순서 바꿔. 그래서 마이너스 5에 더하기 마이너스 2. 그러고 봤더니 빼기의 덧셈입니다. 즉 같은 부호끼리의 덧셈이 됐으니까 어떻게? 숫자끼리 더한 다음에 공통의 부호를 붙여준다 하면 끝이 났고요. 또 다른 예. 자, 빼기인데요. 뭐를 뺀다? 빼기를 뺀다. 마이너스를 빼는 경우, 즉 마이너스 두 개가 나란히 나왔을 때는요. 얘네들을요. 플러스로 바꿔준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요. 2를요 더하는 거예요. 얼마를? 8을 더하는 거예요. 즉 플러스끼리의 덧셈이 됐으니까 얼마다? 플러스 10이다 하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의 덧셈 뺄셈은 됐고요. 네, 저기 뒤로 가서 사실은 여기 절대값이랑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요거 조금 이따가 하고요. 예, 정수의 덧셈 뺄셈 했으니까요. 예, 이제 정수의 곱셈 해야 되겠죠? 정수의 곱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요 내용 이해하셨다면은 정수의 곱셈도요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즉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예요. 숫자끼리 곱하면 돼요. 얼마? 6이 되고 마이너스가 몇 개죠? 2개예요. 걔네 2개를 이렇게 나란히 씁니다. 썼더니 마이너스 2개가 나란히 나왔어요. 이때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바꿔준다고요. 결국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6 하나로 써주시면 됩니다. 아하! 마이너스가 몇 번? 2번 곱해지니까 뭐로 바뀌는구나? 플러스로 바뀌는구나. 자, 그렇다면요 우리 마이너스를 4번 곱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봐주세요. 어차피 1은요 여러 번 곱해도 숫자의 곱은요 1이죠.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부호만 신경 쓰면 되는 상황이에요. 얘네 둘이 곱하니까 뭐? 플러스. 얘네 둘이 곱하니까 뭐? 플러스. 아, 마이너스가 짝수개가 되니까 플러스구나. 왜? 짝수라는 거는요 두 개 짝꿍 짓는 거잖아요. 즉 두 개 짝꿍 지어서 플러스, 두 개 짝꿍 지어서 플러스니까 짝수개가 되면 뭐가? 마이너스가 짝수개가 되면은 부호가요 플러스가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마이너스가 홀수개가 되었을 땐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나눗셈일 때도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눗셈일 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요. 우리 요렇게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2 나누기 플러스 3입니다. 일단 숫자들의 곱셈 나눗셈이 등장하면 일단 수 계산해 주십시오. 12 나누기 3이니까 4고요. 곱하기나 나누기는 마이너스 개수만 잘 세면 됩니다. 마이너스 몇 개죠? 여기 하나 있어요. 즉 홀수개니까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안 한 이제 절대값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요, 숫자의 크기 비교할 때 나온 거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사실은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다시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수직선에서요, 1보다는요, 2가 더 크고요, 3보다는요, 4가 더 커요. 즉, 수가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얘는요, 4개가 빚진 상태예요. 4개 빚진 것보다는요, 하나 빚진 게 더 많은 거죠, 재산이. 자, 그래서요, 요 수직선에서는요, 음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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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는 커집니다. 그렇다면은요, 반대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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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갈수록은요, 숫자가 점점점 작아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억울해. 누구가 억울하냐면 음수가 억울합니다. 아이고, 나는 숫자가 대빵 큰데 마이너스 100이에요. 나는요, 저 뒤에 있는 마이너스 100이란 말이지. 나는 숫자가 굉장히 큰데 아이고, 0의 왼편에 있다는 것 때문에 1보다 맨날 더 작아. 0의 왼편에 있다는 것 때문에 2분의 1보다도 더 작아요. 그래서 요때 나온 게 이제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은요, 부호에 상관없이 0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은요, (0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즉 마이너스 100이라는 얘기는요, 0에서부터 몇 칸? 100칸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0의 절대값. 너무 길죠? 즉 이 절대값도요, 기호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은요, 마이너스 100의 절대값, 마이너스 100의 양옆에 이렇게 짝대기로 막아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한 줄, 네,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100의 절대값이고요. 얘는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얼마나 떨어졌느냐? 100칸 떨어졌죠? 즉 얘는요, 이렇게 100으로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은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양수로만 나오게 됩니다. 음수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요 수직선을 이용해서 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하죠. 뭐뭐보다 큰 수, 뭐뭐보다 작은 수. 사실 요 뭐뭐보다 큰 수, 뭐뭐보다 작은 수는요, 사실은 네, 고위검정고시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뭐보다 큰 수라는 얘기는요, 더 오른편에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수니까 뭐뭐보다 얼마 더 크다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얼마나 더 가라라는 얘기고요. 뭐뭐보다 작은 수는요, 어디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예를 바로 보면은요, 마이너스 5보다 이만큼 작다 라는 얘기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5보다 이만큼 어떻다? 작다 라는 얘기니까요, 네, 빼주는 거예요. 나는요, 빚이 5개가 있는데 거기서 나보고 2개를 더 빼래. 이미 나는 5개가 빚이 있는데 2개 더 빼니까 나의 빚은요, 예, 7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 이만큼 큰 수 하면 어떻게 식을 써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5보다 이만큼 크다라는 얘기니까요, 더해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자, 그렇다면은 빚이 5개가 있는데 누가 2개를 주니까 빚 2개 갚고 빚이 3개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요 경우가 문제예요.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이만큼 작다. 요거를요, 있는 그대로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이만큼 작은 수예요. 작은 수니까 빼야 되는 거죠? 빼려고 봤더니, 그렇죠, 마이너스가 2개가 나옵니다. 즉, 부호에 변화가 생겨야 되는 얘기예요. 부호에 변화가 생겨서 어떻게 되냐면은요, 덧셈이 됩니다. 즉, 5개가 빚이 진 상태인데 거기다가 2개 더 주니까요, 네, 요렇게 되고요. 또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2만큼 큰 수 하면은요,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이만큼 큰 수니까요 더합니다. 즉 빚이요 이렇게 7개가 되겠습니다. 5보다 큰 수 더하면 되고요. 그냥 뭐보다 작은 수면 그냥 빼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정수에 대한 내용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끝이냐? 아쉽지만 끝은 아니고요. 하나 더 유리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리수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될 거예요. 아마 유리수는요 유리처럼 반짝반짝하는 수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 우리 머릿속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가 바로 유리수입니다. 즉 분수나 소수 같은 애들이요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정수나 또는 자연수 얘네들도 다 유리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수 모두가 다 유리수냐? 그렇다고 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다 유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러한 분수, 소수의 계산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얘네들의 계산은 뭐랑 같다? 정수의 계산하고요. 하는 방법이 똑같아서요.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이 수의 체계는 알아봐야 되겠죠? 요 유리수는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딱딱딱딱 떨어지는 수, 정확한 수, 정수랑 정수가 아닌 수 있었죠? 분수나 소수. 그리고요, 분수나 소수라고 안 하고요. 얘네들은 뭐라고 쓰냐면요. 정수는 아니지만 유리수의 범위 안에 속하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씁니다. 그렇다면은요. 요 유리수 집합은요.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요렇게. 여기가 다 유리수인데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리수는 유리수지만 정수가 아닌 애들 있죠? 이게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바로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분수나 소수. 그리고요, 요 정수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요거 있는 거죠. 자연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정수 안에 자연수가 있고요. 정수는 정수지만 자연수가 아닌 정수 0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런 애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네, 유리수에 대한 얘기, 우리가 공부한 수에 대한 내용은 거진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 유리수는 뭐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배운 수 전부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조금 대답이 궁색한데 유리수는요 분수로 바꿀 수 있는 수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리수는요 네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가 유리수예요. 자, 그렇다면 분수는요 뭐다? 유리수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보지 않은 수는요 바로 얘밖에 없어. 소수만 이제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소수도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수도요, 1.5처럼 소수점 뒤에 수가요,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수, 유한소수라고 하죠. 소수의 끝이요, 유한합니다. 유한소수가 있고요. 3분의 1 같은 애를요, 소수로 바꾸면은요, 0.33333333 계속 나가게 돼요. 이러한 수는요, 네,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무한소수 중에서도요, 요렇게 33333333처럼 반복을 하는 요러한 수는요, 네, 순환소수라고 하고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원주율 배웠죠? 3.14, 1592, 65 뭔가 반복하지 않으면서 끝없이 나가는 그러한 소수가 있어요. 즉 순환하지 않는 소수다 해서 비순환 소수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소수는요 유한소수, 무한소수로 나뉘고 무한소수는 다시 순환을 하느냐 순환하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환하는 요 0.33333333 얘는요 정체가 3분의 1이었잖아요. 즉 순환하는 애는요 분수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수로 바뀐다라는 얘기는요 뭐라고요? 분수라는 얘기는요 바로 유리수라는 얘기거든요. 즉 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얘는요
분수로 바뀌어서 유리수가 돼요. 즉 얘네들은요 뭐다? 유리수라는 얘기입니다.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는요 유리수가 되고요. 여기 있는 요 문제에 순환하지 않는 소수는요 바로 무리수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판단하기 힘든 수 같아요. 그런 수가 무리수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배우는 수는요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리수랑 도저히 모르겠는 무리수랑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요 무리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수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짓고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수에 대한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유리수에 대한 내용 마무리 짓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무리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